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경북 포항에서요. 마을 주민이 먹을 음식에 농약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주민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야, 이건 무슨 냄새가 난다 이래가지고 국을 젖어가지고 입에 댄 걔가 지금 병원에 갔다 오고 약산을 주는 거 먹고. 자, 음식을 맛본 주민이 이상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는데 음식에 농약이 들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일단 그 아침 식사 전에 미리 고동화탕을 맛본 주민이 이제 구토 증세 일으켜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돌아온 건데요. 그 후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그 공동취사장 주변에 있는 CCTV를 이제 확보한 겁니다. 즉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었던 건데요. 좀 영상 보시면요, 좀 컴컴합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인데 이제 그 한 여성이 이제 두리번 거리더니 공동취사장에 들어가죠. 그래서 잠시 후에 들어갔다가 나오기까지 하는 장면이 다 포착이 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좀 잘 나왔는데요. 예. 그 후에 이제 그렇다면 저 사람이 농약을 미리 투입했을 수 있다라고 경찰이 판단해서 긴급 체포를 했고요. 긴급 체포된 이 여성이 범행 사실을 자백했는데요. 집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을 이제 작은 병에 담아서 덜어와서 냄비에 쏟아 부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예. 일단 체포는 됐고요. 범행 동기가 좀 가장 중요한데 이 경찰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씨가 아마 부녀회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녀회장을 3년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잘했는지 재선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한 3개월 만에 사퇴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퇴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몇몇의 주민들과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리고 이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던 이 상대편이 수산물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씨가 부녀회장을 갑자기 사퇴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부녀회 회원의 말 들어보시죠. 사람이 일단 책임을 맡아서 뭐 책임을 완수하고 네가 나가야 되나 이제. 자, 뭐 갈등에서 시작된 일이 범죄로까지 이어졌는데 음식을 먹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단 한 명이지만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에 넣는 거 큰 범죄 아닙니까? 당연히 큰 범죄입니다. 예. 이제 재판이 열리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살인 미수냐 아니면 상해와 상위 미수냐 등등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형량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 여성이 어떤 고의를 가지고 즉 살해하려고 했는데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의도는 없었고 그냥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이냐 그거를 가려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정황 중에서도 그 투입한 농약의 종류가 무엇이냐 즉 독성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정도인지 그리고 또 용량도 중요한데요. 결국 이 여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인지에 따라서 고의가 판단될 것이고 어떤 고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에도 경북에서 이 마을 주민들이 먹을 음식에 농약을 넣었던 맞습니다. 사건들이 좀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큰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왔던 사건들이 있죠. 2016년에 이제 청송에서 있었던 그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에 있는 소주에 농약을 투입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피의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이제 받게 됐는데 같은 성분의 농약을 마시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범행 동기가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경찰은 추정이지만 이제 마을회관에서 했던 그 화투놀이가 원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그로부터 이제 1년 전인 2015년에도 유사한 범죄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상주시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마을회관에서 화투놀이를 하다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이제 그 결심을 하고 실제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요. 1심, 2심, 3심 모두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어서요. 현재 그 목역 중입니다.
겁니다. 네. 이 과거 사례를 보면은 친하게 지내서 놀다가 어떤 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런 큰 일까지 저지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절대 그런 일은 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뭐 한 분이 이제 어느 정도 상태까지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빨리 쾌유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설 경마장 가는 길을 집필한 교수시죠. 하일지 교수가요. 강의 도중에 미투 피하 발언과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무리를 빚었는데 자, 이번엔 자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학생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하일지 교수죠. 아직 이제 사표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하일지 교수가 문단에서 이제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수업 시간에 안희정 전 지사의 이 고발자인 여성에 대해 김지은 씨에 대해서 좀 2차 가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것은 굉장히 미투를 겸하는 발언이다라고 이제 문제화를 삼았고 또 나아가서 이 하일지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이제 폭로가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일지 교수가 이거는 굉장히 무례하고 비이성적으로 하는 마녀 사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냥 뭐 교수직은 그만두겠다. 도리어 이제 나는 문단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이거는 작가로서의 소신이다. 이런 식의 어떤 비이성적인 마녀 사냥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좀 최고조로 이르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또 사과해야 된다라는 대자보가 동덕여대에 좀 많이 붙고 있어요. 예. 네. 나아가서 또 이 학생을 고소하겠다. 그리고 이 고소를 넘어서서 이 학생을 도운 사람들까지도 다 고소할 생각이다라고 지금 네.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일지 교수는 저희 TV조선 기자가 취재할 당시에 그 제자한테 입맞춤을 했다. 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맞습니다. 이미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밝혔었거든요. 들어보시죠. 선생님은 천재예요 하면 남자들이 우쭐해지잖아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실수를 했다. 수없이 사과했죠. 네, 지금 하일지 교수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뭐 사과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투 폭로자 학생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이유는 뭡니까? 네, 하일지 교수가 실제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 나는 직업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신뢰마저 잃었다라는 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격살인을 하는 그런 인민재판이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특히 학생회가 이 제보를 받아서 이 하일지 교수의 망언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교내에 그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거는 내가 직접 한 말이 아니다. 예.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수업 중에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 따서 수업 중에 했던 말을 악의적으로 잘라 붙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물론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소 후에 이 해당 학생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느냐 이것도 별개의 법적인 문제가 되는 네. 것인데요. 예. 사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 기타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그 검토 작업을 거친 후에 판단될 것인데 이 학생에 대해서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요. 예. 다만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협박성에 또는 어떤 그 불이익을 고지함으로써 앞으로 본인에게 있을 수 있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막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하일지 교수는요, 지난달 19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직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느닷없는 봉변을 당하였으니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례하고도 비이성적인 도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하는 것은 저의 소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로서 강단을 떠나 작가의 길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는 맞습니다.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 하 교수는 어쨌든 자신이 했던 이 성희롱성 발언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성희롱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이 어려워서 학교 차원에서의 조치라도 좀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을 했죠.
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 수리를 이제 보류한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도 좀 봐주려고 하는 또는 징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교에 남아있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반대로 사직을 하기 전에 잘못이 있으면 잘 따져서 징계사 유는지를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조사 후에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봐주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진 후에 징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는 뭐 어떤 이렇게 뭐 사직서를 내거나 그러면은 이제 학교 차원에서 빨리 이 문제를 이제 단절하고 싶어서 빨리빨리 이제 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미투와 관련해서는 응원을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역시 미투와 관련해서 큰 곤혹을 치르고 있고 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죠. 가수 김은국 씨 미투 폭풍 끝나지 않고 있는데 자, 김은국 씨 이번 언론 인터뷰에서요. 자신을 둘러싼 성추문 음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은국 씨가 미투의 상황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음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맨 처음부터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내가 희생자다라고 하는 태도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을 음해하냐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대한가수협회장의 자리를 두고 내가 음해를 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폭로를 했던 그 보험 설계사로 알려져 있는 그 여성을 소개시켜 주었던 사람, 그리고 나중에 30년 지인으로 알고 있지만 뭐 여성을 항상 추행해 왔다. 내가 하는 카페에서도 우리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했다라고 폭로했던 모든 뭐 월드컵 당시에도 많은 성추행이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폭로한 사람도 결국에는 대한가수협회에 소속되었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를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음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초지일관 성추문이 음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의 인터뷰도 한번 보시죠. 같이 축구하고 응원 다녔던 사람들인데 이것도 거의 사실이고 뭔가 음해가 있습니다. 절대 저는 성폭행, 성추행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두 번째 폭로자죠. 김은국 씨 지인으로 알려진 추가 폭로자에 대해서도 이 사과를 했다. 김은국 씨에게 사과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양측 입장이 엇갈렸죠. 네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30년 지인이었는데 김은국 씨 평소 행실에 대해서 폭로를 한 그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을 B 씨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이 B 씨가 기자한테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B 씨가 누군가를 통해서 기사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누가 있는데 이 B 씨가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김은국 씨한테 사과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김은국 씨가 굉장히 억울하게 미투를 당한 것이 맞구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또 B 씨 쪽에서 그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명이 얽히면서 무엇이 진실이냐라는 진실 공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2002년 뭐 월드컵 당시 2006년 월드컵 당시에도 많은 성추행이 있었다. 30년직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제 뭐 글을 올리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김은국 씨는요. 자신을 둘러싼 미투 배후 인물들에게 양심 선언을 한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만약입니다. 가정을 좀 해볼게요. A 씨를 소개해 준 사람과 추가 폭로자 B 씨가 실제로 김은국 씨 대한가수협회장 자리고 일을 꾸몄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범죄에 해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이 폭로가 명예훼손죄냐 그리고 또 고소한 것이 무고죄냐 등등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 가수협회장 자리를 노리고 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 범죄라고 가정한다면 그 동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가수협회장 자리를 노린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거짓 고소인지, 즉 무고를 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되는 것이고요. 설령 가수협회장 자리를 노린 그런 동기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거짓 고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무고죄가 안 될 것이고요. 또 이 가수협회장 자리를 노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짓 고소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가수협회장 자리 노린 사실 가지고 유죄 무죄가 나뉘는 것은 아니고요. 무고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 자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진실이 뭔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사나 재판이 좀 빨리 진행이 돼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그런 듯한 인터뷰를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